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개학이 3주 연기됐습니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에 난감해하고 있는데요. 특히 개학 전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지만 감염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원은 절반 이상 문을 열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장 난처한 분들이 이제 아이들 키우는 이 맞벌이 부부이실 텐데 이전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아서 참석률이 또 저조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 대책을 내놓으신 게 있습니까? 예,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3주 개학 연기라는 정말 유례 없는 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감당해 주시고 또 고통을 나눠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그럼 감사함 때문에 또 오늘 네. 후속 대책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놓으신 걸 텐데 네, 그 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이다 보니까 긴급 돌봄이라는 학교나 유치원에서의 돌봄에 보내시기보다는 가족 돌봄으로 예. 이 아이들을 이제 돌보겠다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학교나 유치원의 돌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불가피하게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라고 보이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어디 다른 곳에 맡길 수가 없는 그런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봄의 시간을 5시까지 해서 7시까지로 맞벌이 부부가 불가피하게 돌봄을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7시까지 시간을 연장하고 또 도시락도 중식을 이제 제공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그냥 도시락을 싸서 보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예. 단체 급식에 또 여러 우려들이 불안이 있어서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는 제공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7시까지 시간을 연장하고 또 가장 안정적인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잘 갖추는 준비들을 하고 지금도 이미 이번 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애초 원안대로면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는데 여기에서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시간을 늘리고 네. 그 중식 제공에 대한 불편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식 제공까지도 지원을 하겠다. 네, 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수도권 학교에서는 마스크 160만 장 걷어서 일반 시민에게 공급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그 돌봄 교실에서 쓸 수 있는 마스크는 충분히 비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네, 이제 돌봄과 관련해서는 비축 물량을 충분히 이제 갖춰놨고요. 예. 이 마스크 때문에 워낙 이제 이 수급에 대한 문제가 비상 상황이어서 예. 저희가 학교에 비축하고 있는 돌봄 물량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학교 비축 물량을 일단 이제 시민들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는데요. 이 물량들은 이제 학교가 개학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다음 주 13일까지는 새로운 마스크로 전 물량을 현물로 다시 학교에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일단 이 긴급 돌봄 2차 수요 조사를 했는데 1차보다는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신청이 좀 저조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코로나19의 감염병 상황에서 가족 돌봄을 가장 선호하는 것이 학교나 이제 유치원에 돌봄을 보내지 않는 그 예. 사용 참여율이 좀 낮은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오늘 함께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가족 돌봄 휴가제라든가 유연근무제라든가 예. 오늘 또 노사정 그 이제 경영자 이 기업 대표들과 노조 대표들과 함께 이 가족 돌봄 휴가제나 유연근무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합의를 하는 그런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휴가 못 쓴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예. 우선은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10일까지는 이게 무급이었는데요. 5일까지는 유급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5일씩
휴가를 쓰면 유급으로 지원이 돼서 최대 5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족 돌봄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고 있고요. 앞서도 예.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하게 학교나 유치원에 돌봄을 맡겨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는 돌봄 수요가 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번 주죠. 첫 주에 수요조사 했을 때보다 참여율이 한 50%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모님들이 이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크신 것이고 돌봄은 그래서 안전하게 하되 가족 돌봄이 더 적극적으로 휴가제나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뭐 아이들을 돌보는 긴급 돌봄 교실에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이 좀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모들을 조금 더 쉬게 해서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또 마련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불가피하게 그런 뭐 가정 돌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긴급 돌봄 교실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도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집단 감염 이런 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어떤 방역 대책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게 제일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는 15명에서 20명까지를 한 학급에 돌봄 숫자로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10명 이내에서 한 학급당 그래서 돌봄 교실을 더 확충을 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밀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사후로 소독이라든지 방역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구비를 해놓고 아이들도 위생 수칙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제가 한번 나가봤더니 손도 잘 씻고 마스크 착용도 잘 하고 그래서 그런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점검들은 굉장히 또 선생님들 돌봄 전담하는 인력 분들이 다 꼼꼼하게 하시고 계시고 오히려 지금 이제 저희가 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이제 시간도 길어지고 물론 이제 다른 교사들, 교직원들이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돌봄 전담 인력이 많이 힘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지원 방안들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15명 아이들을 15명을 한 반에 있었다면 10명으로 조금 더 한 반에 조금 더 소수 인원이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돌봄 교사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필요들을 고려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렇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원을 하면서 또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유치원 어린이집이 이제 학교보다는 조금 더 참여율이 높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어린 아이들이 어디 다른 곳에 맡길 곳이 없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시간도 그 초등학생의 긴급 돌봄 시간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유치원은 7시까지이고요. 어린이집은 지금 7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긴급 돌봄 사유 제한이 없다고는 하는데 맞벌이 부부가 아님에도 아이들 돌봄 교실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서 현장에서는 조금 공평하지 않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 사항은 없는 겁니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나 또 한부모 가정이나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또 취약계층의 일부 또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말 비상한 상황에 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들의 심정도 좀 헤아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도 문제겠지만 이제 개학을 해야 되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도 굉장히 난처할 것 같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완벽하게 어떤 시험 전까지 계획을 짜놓고 그 계획에 맞춰갖고 공부를 할 텐데 이렇게 시작부터 어떤 그 변수가 생겨버린다면 이 학습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어떤 대책들 같은 건 없을까요? 고3 이제 수험생이 되는 학생들이 가장 지금 이제 어렵고 또 부모님들도 굉장히 답답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학은 연기했지만 EBS 수능 문제풀이라든가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수능이나 이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학급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과목 선생님들이
이 학급 방들을 통해서 고3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관리라고 할까요? 예. 컨텐츠들의 제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과 각 그 학교에 예. 그런 지침을 보내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3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또 담임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 뭐 시점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먼 이야기겠지만 고3 학생들의 관심사일 것 같아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수능이 연기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수능은 저희가 이제 11월 셋째 주에 이제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날짜고요. 예.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그런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셨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조금이라도 남은 기간에 조금 더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을 찾는 경우들도 있을 테고 학원 입장에서도 이런 재정 압박들 때문에 지금 휴원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다시 문을 연 학원들도 많다. 지금 저희 앞선 리포트에서도 뭐 10곳 중에 6, 7곳이 다시 학원을 열고 또 학습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방역에 허점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저희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소규모 집단 감염을 차단해야 되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를 확산을 막느냐 못 막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게 저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확산 추세를 꺾고 집단 소규모라도 그런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학원도 그럴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 휴원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드리고 한편에서는 그 학원을 휴원하지 않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좀 강화할 계획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어려운 그 영세 학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그 예. 추경에 이제 중소상공인 이런 학원 영세 학원들도 예. 이 긴급 경영 자금이나 초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긴급 예. 경영 자금은 융자가 한 2조 원까지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초저금리 대출 기업은행에서 해주는 초저금리 대출은 전체로 한 3조가 넘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까지 그런 초저금리 대출이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 다들 불편하고 어렵고 다 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 감염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가 협조 요청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또 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에 따른 휴원을 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책을 내놓으시겠지만 불가피하게 혹은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계속해서 수업을 하는 학원들에 대한 어떤 억제책이나 방지책도 있습니까? 저희가 앞서 이제 그 점검을 강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이나 지자체 그리고 경찰청이나 이제 소방청 같은 이런 관계 기관들과 그렇게 휴원하지 않고 집단 감염의 우려 속에서도 개원을 하는 이런 학원에 대해서는 그런 감독을 강화해서 좀 스스로 휴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은 감독망의 폭을 좀 넓혀서 휴원을 권고하고 그걸 지키고 있는 학원들을 조금 더 점검하는 그런 네. 차원에서 방지책을 내놓으셨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지금 당장 뭐 중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 입국자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한중 상호 간의 유학생 입국 자제 발표 이후에 혹시 변화된 게 좀 있습니까? 네. 제가 2월 23일에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예. 저희가 예상컨대는 이제 남아있는 입국 예정인 유학생들이 한 3만 8천 명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19,000여 명이 2월 4주차와 3월 첫째 주에 나눠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고 예. 2월 마지막 주에는 한 10,000여 명의 학생이 입국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국한 학생들은 한 4,000명 정도 선에서 한 40% 정도 선에서 입국을 했고요. 예. 28일 한중 교육부가 이제 합의를 한 이후에 점점 줄어들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의 한 20% 내외로 엊그저께 3월 4일에는 한 30여 명이 입국한 것으로 해서 입국
유학생들, 중국 입국 유학생 숫자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들어온 학생 중에 14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등교 중지, 외출 자제 중인 학생들이 한 8,900여 명 정도 있고, 예. 저희가 입국 유학생들은 이제 3단계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14일 동안에도 기숙사에 있던 기숙사 밖에 있던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 의심 증상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중국 입국 유학생 중에서는 그동안에 확진자가 이제 1명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끝까지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각 대학에서 지금 재택 수업 권고하고 있는데 대학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강의 운영에 대해서 좀 부실해질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공통적으로 적용시킬 만한 대안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대학들은 온라인 원격 수업을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 일반 대학들은 대부분 그런 체계가 이제 갖춰져 있고요. 근데 일부 대학에서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게 미비한 대학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예. 저희가 이제 전 학교에서 지금 이제 3월 한 달 동안은 원격 수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수업의 질이 또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우선은 이제 방송통신대학에서 방송통신대학의 그런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가 K무크로 온라인 수업하던 거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센터들을 저희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과 함께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수업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모쪼록 오늘 뭐 후속 대책도 나왔고 지원 대책 꾸준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계속 또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